안녕하세요. 수호재 진주쌤이에요. 우리는 오늘 1부 교과서 개념학습의 13페이지에 있는 의사결정과 애로의 불가능성 정리에 대해서 제시문 독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시문을 독해하기에 앞서서 꼭 해야 될 것, 문제 푸는 순서를 정하고 핵심 단어를 뽑아내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일단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건지 먼저 한번 살펴보자. 자, 1번 문제는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야.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읽으면서 선택지에 맞는지 틀린지 선제 판단을 할 수 있게 될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앞부분을 쭉 봤을 때 뽑아낼 수 있는 선택지의 핵심 단어는 뷰캐넌, 털록 모형과 에로라는 사람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 2번 나를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평가한다고 할 때야. 근데 보기에서는 일단 만장일치제라는 제도가 나오고, 그 다음 학생이 얘기한 걸 보니 우리는 A와 B에 들어갈 말을 구해야 돼. 그러면 이 A라는 말이 들어가기 위해서, A라는 부분에 중요한 단어가 들어가기 위해서, 알맞은 단어가 들어가기 위해서 앞뒤에 다른 단어들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먼저 살펴보면 우리가 제시문을 읽을 때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하게 읽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B 역시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뷰캐넌과 털록의 입장에서는 찬성표의 비율이 가장 높아서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무엇이 최대라는 점에서, 자, 그러면 찬성표의 비율과 의사결정 비용 혹은 외부 비용 간의 관계를 잘 파악을 해두면 찬성표의 비율이 높을 때 더 높은 비용인 I를 A에 넣어주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에로의 입장에서는 만장일치제가 불가능성 정리를 통해 제시한 조건들 중에서 특히 여기는 일단 3개만 나왔어. 선호 영역의 무제한성, 완비성, 그리고 무관한 대안으로부터의 독립성. 그럼 이 개념을 알고 있다면 이 중에서 사회적 선호 순위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무엇인지 금방 골라낼 수 있겠죠. 자, 요거를 확인하고 그러면 제시문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가의 첫 번째 문장인데 이게 지금 책에서는 2줄로 나와 있어. 근데 이제 선생님 PPT에서는 3줄로 나와 있지. 자, 이 문장 자체를 왜 그대로 가지고 왔느냐. 자, 우리가 독서가 어려운 이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어려워질 건데, 이 독서를 우리가 어렵게 느끼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문장이 길어. 근데 그 문장이 뭘 말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을 때가 있단 말이야. 그거를 지금 보려고 하는 거야. 문장이 이렇게 긴데 이 문장이 그럼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를 먼저 뽑아내는 게 그 순서의 첫 번째야. 자, 그럼 볼게. 이 문장이 이렇게 길지만 사실 이 문장의 주어와 서술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을 뽑아보면 공공선택 이론에서는 공공선택의 과정에서 정치적 의사결정이 어떠한 경제적 의미를 갖는가를 분석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 꾸며주는 애들이야. 보자. 공공재의 공급 결정과 같은 공공선택의 과정이야. 그럼 공공선택의 뭐가 되는 거야? 예시가 되는 거야, 얘는. 공공선택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 거야. 자, 그 다음 각 개인의 선호가 사회 전체적인 선택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뭐냐? 정치적 의사결정을 요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정치적 의사결정의 개념이 나온 거지. 자, 나머지들은 그러니까 다 뭐다? 꾸며주는 말이라는 거야. 자, 물론 이 꾸며주는 말들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 문장 자체에서 더 중요한 말이 뭔지를 뽑아내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요 문장은 요렇게 연습할 수 있는 문장일 것 같고, 자,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 문장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다음 문장에서 공공선택의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의사결정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가라고 질문을 통해서 화제를 제시했어. 일단 우리가 지금이 여기서 1번, 2번 문제에서는 전개 방식에 대한 내용이 없지만 우리가 만약에 제시문을 모의고사에서 혹은 수능에서 만났다고 한다면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물음을 통해서 화제를 제시할 때는 표시를 따로 해두는 게 좋아요. 왜? 혹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건 근데 뭐 파악하기 쉬운 거잖아. 자, 그러면 볼게. 결국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 중심 주제는 공공선택 과정에서 가장 효율적인 의사결정 방법이 뭐냐 이거야. 자, 이러한 질문에 대해 뷰캐넌과 털록은 이런 개념들을 사용해서 의사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이라는 두 가지 비용을 활용해서 해답을 제시한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비용을 한번 볼게. 의사결정 비용은 어떤 애냐? 자, 일단 의사결정 비용이란 개념이 나오죠?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이라고 해서, 하지만 얘를 조금 더
짧은 단어로, 작은 단어로 비용이라고 표시할 수 있겠지? 자, 어떤 집단에서는 논의 중인 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찬성자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자, 뭐뭐 할수록 원인이 돼. 그럼 결과적으로 의사결정 비용은 증가한다. 자, 그러면 화살표의 방향이 같잖아. 찬성자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의사결정 비용이 증가한다라는 건 비례한다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자, 두 번째, 반면에 외부 비용이란 다른 사람의 행동 결과로 인해 밑줄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비용이야. 따라서 어떤 의안이 통과되었을 때 이로 인해 밑줄 자신이 손해를 본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발생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얘는 어때? 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필요한 찬성자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외부 비용은 감소하는 거야. 손해를 본다고 느끼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겠지. 자, 그래서 반비례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따라서 어떤 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필요한 찬성자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이러한 외부 비용은 감소한다. 그러므로 어떤 특정한 표결 방식과 관련된 총 비용은, 자, 이 총 비용은 뭐야? 이 두 가지 의사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을 합친 것이 된다가 되는 거야. 자,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 보면, 자, 여기는 이제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나와 있어. 자, 보면 아래의 그림에서 세로축은 의사결정에 수반되는 비용을 나타내고요. 가로축은 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필요한 찬성자의 비율이야. 자, 이때 곡선 A가 의사결정 비용이지. 자, 의사결정 비용은 찬성자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같이 올라가는 비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찬성자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B는 외부 비용이겠지? 자, 요렇게 반비례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찬성자의 비율이 낮으면 의사결정 비용 낮아지고 외부 비용 높아지고, 반대로, 자, 그래. 근데 이렇게 보면 이래. 찬성자의 비율이 낮으면 얘는 작고 얘는 커. 근데 반대로 높으면 얘는 작고 얘는 크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의사결정 방법은 어디야? A와 B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야. 거기가 최적 찬성자의 비율이 된다는 거야. 그래프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자, 세 번째 단락. 물론 의사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은 밑줄, 의안의 성격에 따라 그 크기와 양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들 비용의 밑줄 정확한 측정도 어려워하지만 의사결정 방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이 모두 고려되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그 이전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었단 말이야. 뷰캐넌과 털록 모형이 요거를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지. 자, 이 부분이 바로 이 모형의 시사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러면 여기까지 해서 가를 읽었는데 가를 가지고 풀 수 있는 우리 1번 문제 1, 2, 3번 한번 찾아볼게. 자, 1, 2, 3번 같은 경우에 뷰캐넌 털록 모형에서 최적 찬성자의 비율은 의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거는 아까 그 비용들이 의안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말 세 번째 단락이 나왔었고. 자, 2번 뷰캐넌 털록 모형은 그래서 이제 맞는 말이고, 공공선택 과정에서 감안해야 하는 비용을 고려한 모형이다. 그치? 이 비용이라는 게 뭐였어? 아까 그 두 가지 비용이었죠. 의사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 자, 세 번째, 뷰캐넌 털록 모형에서 어떤 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필요한 찬성자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N은 외부 비용이 아니라 의사결정 비용이었고, 외부 비용은 증가한다가 아니라 뭐야? 감소한다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네. 이렇게 가를 읽고 얘를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먼저 확인을 해줬더니 답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 두시고. 자,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2번 문제에서는 자, 아까 그 만장일치제에 대한 설명은 위에 만장일치제는 투표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건데 뭐 일단 얘는 모든 사람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거야. 투표 결과가 최종인 건 당연해. 자, 그런데 네 번째 줄에 나와. 투표자가 많을수록 전원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의사결정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지. 자, 또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만장일치제로는 사회적 선호를 결정할 수 없어. 그래서 선호 순위를 결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결국 보기에 나오는데, 자, 그럼 한번 보자. 아까 우리가 얘기한 거, 뷰캐넌과 털록의 입장에서는 만장일치제는 의안 통과에 요구되는 찬성표의 비율이 가장 높아. 자, 그러면 찬성표의 비율이 높아질 때 높아지는 N은 아까 누구였어? 의사결정 비용이었다는 거지. 외부 비용이 아니라. 그래서 1, 2, 3번 중에 답이 있겠구나. 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우리 나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나 제시문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보자. 물론 죄송해요. 자, 나로 가볼게. 어떻게 해야 사회 구성원 모두를 만족시키는 이상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라고 했어. 자,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한 게 뭐냐면 일단 이 제시문에는 요 세트에는 1번, 2번 문제 중에 전개 방식 문제가 없지만 지금 우리가 읽으면서 이게 약간 비슷하네? 공통적이네? 이런 거를 찾아가면서 읽는 연습을 하는 게 여러분이 좀 훈련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텐데, 자, 아까 우리가 가에서도 효율적인 가 물어봤고, 여기에서도 내릴 수 있을까? 질문을 통해서 화제를 제시했잖아. 자, 이 부분이 이제 동일한 전개 방식의 특징이 된다는 거야. 자, 요런 게 나중에는 문제 포인트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짚어가면서 읽는 연습을 좀 할게요. 자, 다음. 여기에서 이제 에로는, 일단 여기 이제 그 전에 문장을 보면, 바람직한 의사결정 방법은 합리적 동그라미고 민주적 동그라미여야 돼. 뭐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자,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제학자 에로라는 사람은 바람직한 의사결정 방법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를 했어. 자, 어떻게 제시했냐? 첫 번째, 선호 영역의 무제한성이야. 자, 이거는 밑줄, 개개인이 대안들에 대해 어떠한 선호도 가질 수 있다. 자, 두 번째, 파레토 원리이다. 이는 집단 구성원 모두가 A보다 B를 선호하는 경우 집단의 최종적인 선택 또한 A보다 B를 선호해야 한다는 조건. 그쵸? 자, 세 번째 완비성과 이행성이야. 완비성이라는 건 모든 대안에 대해 선호의 순위를 매길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 이행성이라는 건 A보다 B를 선호해. 그리고 C보다 A를 선호해. 그러면 당연히 C보다 B가 선호되어야 된다는 거야. 이건 부등으로 봤을 때도 그래야 된다는 게 맞는 거야. 역전되면 안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넷째는 무관한 대안으로부터의 독립성이야. 이건 A와 B 간의 순위는 그냥 A와 B의 비교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야 되고 제3에 대한 C가 등장했다고 해서 역전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비독재성. 비독재성은 뭐냐? 한 명이 좋아하는 게 사회 전체의 선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 자,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렇게 5가지의 조건들을 쭉쭉쭉 개념을 설명했어요. 이 개념들을 잘 밑줄 치면서 너희들이 읽었어야 돼. 자, 그럼 세 번째 단락으로 가보자. 자, 그러면 세 번째 단락. 에로어가 제시한 조건들은 합리적이고 민주적이야. 당연히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는 거야. 그런데 에로가 얘기한 거 뭐냐면 불가능성 정리야. 이게 뭔데? 사회 구성원의 숫자가 2명 이상이야. 선택 가능한 대안의 숫자가 3개 이상이야. 그러면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 불가능하다는 거야. 왜냐? 1번하고 4번을 충족한 유일한 방법은 독재밖에 없기 때문이야. 그럼 5번째인 비독재성이 충족이 안 되잖아. 그래서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마지막 단락에 보면 에로의 불가능성 정리는 모든 집단 의사결정 방식에 항상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자, 여기에 선생님 PPT에 넣어놓진 않았지만 여러분 뭐뭐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걔를 바꿔서 선택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꼭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자, 항상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는 건 아니야. 에로의 불가능성 정리는 집단 의사결정 방법이 합리적이거나 민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또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도 완전할 수는 없으므로 선택되지 못한 다른 대안들도 존중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여기 역시 마찬가지죠. 가에서도 우리가 뭘 체크했었지? 마지막 단락에 시사점이 나왔었는데 여기에도 시사점이 나왔어. 그러니까 여기에선 지금 가와 나 이 두 글 사이에 2가지 전개 방식의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체크 한번 더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풀러가 볼게요. 자, 문제를 보면 1번 문제를 한번 보면 아까 4번하고 5번 남았잖아. 3번에 물론 정답 찾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4번, 5번 안 보면 안 되나? 당연히 안 되지. 자, 4번. 에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개인의 선호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어. 자, 이게 뭐였어? 선호 영역의 무제한성을 나타내는 거였고 이 개념이었고 자, 그 다음 에로는 구성원이 2명 이상이야. 선택 가능한 데는 3개 이상이야. 이러면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의사결정 방법이 없다. 불가능성 정리를 얘기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의 정답은 3번인 게 확실하구나 하고 넘어가면 될 듯. 자, 그 다음에 2번에서 이 학생의 말에서 우리가 B에 알맞은 말을 넣기 위해서 중요했던 건 뭐냐? 만장일치되는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사회적 선호 순위를 결정할 수 없어. 자, 아까 우리가 봤던 개념들 중에서 사회적 선호 순위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 I는 누구였냐? 완비성이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요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제시문을 읽으면서 문제를 중간중간에 푸는 거 그리고 핵심 단어를 미리 파악을 하고 어떤 부분에 더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지 미리 파악하고 들어가는 연습을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 강의 영상에서 만날게요.